안녕하세요. 디 엑스플레이너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보고 거의 바로 판단을 내리곤 하죠. 근데요, 만약 딱 한 번만 더,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을 다시 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언뜻 보면 영락없는 강아지 같죠? 하지만 사실 이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로봇 바샤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좀 무서운가요? 아니면 신기한 친구처럼 보이나요? 이 로봇 한 마리가 우리의 첫인상, 그리고 기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완전히 뒤흔드는지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볼 대상은 바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뭐랄까, 왠지 모를 두려움부터 드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 막연한 두려움의 커튼을 살짝 걷어내고 너머를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온라인, 그러니까 화면 너머에서는 저거 감시도구 아니야? 당장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적인 반응이 쏟아지는데 막상 길에서 바시아를 딱 마주치면 어떨까요? 오, 얼마나 빨라요? 이름이 뭐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눈을 반짝입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 겪었을 때 인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샤의 주인이자 예술가인 아그네스카 필라트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해요. 로봇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마치 정신과에서 쓰는 로르샤흐 테스트처럼요. 똑같은 얼룩 그림을 보고 사람마다 전혀 다른 걸 떠올리잖아요. 로봇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사실 로봇 자체보다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희망이나 두려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결국 로봇을 만난다는 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험과 같다는 거죠. 이런 독특한 시선은 그녀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어요. 공산주의 시절 폴란드, 모든 게 억압되어 있던 그곳에서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준 유일한 창구가 바로 라디오 자유유럽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녀에게 기술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AI를 우리가 통제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가치를 가르치며 키워내야 할 천재 아이로 봅니다. 스스로를 기계를 위한 궁정화가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새로운 존재의 놀라운 가능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기술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이번엔 좀 더 현실적인 문제, 우리 발밑의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매일같이 버려지지만 너무 골치 아파서 외면해왔던 것, 네, 바로 쓰레기입니다. 이 버려지는 것들을 다른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루이지애나에 사는 대학생 커플이 마신 와인 한 병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그 동네에서는 유리병 재활용이 거의 안 됐다고 해요. 너무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이유로 전부 그냥 땅에 묻어버렸죠. 모두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잠깐만, 이 유리병을 왜 그냥 버려야만 하지? 이걸로 뭔가 다른 걸 할 수는 없을까?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요, 정말 놀라울 만큼 간단했어요. 유리병을 모아서 기계로 아주 곱게 갈아버리는 겁니다. 유리의 원래 재료가 뭐죠? 바로 모래잖아요. 모래로 되돌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천재적인 발상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모래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해안 침식을 막는 데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쓰레기 문제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 정말이지 너무나 멋진 순간이죠. 그래서 이 대학생들의 작은 질문이 대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작년 한 해에만 재활용한 유리가 맥주병으로 환산하면 무려 800만 개, 무게로는 1,800톤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저 다시 보기라는 작은 생각의 전환으로 시작했을 뿐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프란시스카는 이렇게 말해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기는 너무 쉽다고. 하지만 절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희망을 품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진짜 힘이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기술과 쓰레기를 다시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볼 차례입니다.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은 그 역사는 정말 완전한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지워지고 가려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예술가 타바레스 스트라칸의 시작도 아주 작은 질문이었어요. 어릴 적 그는 백과사전 읽는 걸 정말 좋아했대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뿌리인 흑인들의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 의문이 주류 역사에서 사라진 1만 7천 개의 이야기를 담아낸 3,000페이지짜리 거대한 책,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백과사전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백과사전의 첫 페이지를 여는 인물은 매튜 헨슨입니다. 1909년 인류 최초로 북극점에 발을 디딘 탐험대의 일원이죠. 사실 그의 뛰어난 항해술과 현지 이누이트 언어 능력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탐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오직 백인 대장이었던 피어리만을 영웅으로 기억했죠. 헨슨은 그저 이름 없는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스트라칸은 바로 이 그림자를 역사의 무대, 가장 밝은 조명 아래로 다시 불러 세운 겁니다. 매튜 헨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탈출해 적군 함선을 통째로 빼앗고 나중에는 국회의원까지 된 전쟁 영웅 로버트 스몰스. 우리가 아는 로큰롤 음악을 사실상 창시한 대모, 시스터 로제타 사프.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었다면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비행사가 되었을 로버트 헨리 로렌스까지. 이 백과서전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트라칸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때로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잠깐 여기 혹시 빠진 이야기는 없을까? 하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훈련.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제대로 다시 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술, 환경, 그리고 역사까지. 오늘 우리는 다시 보기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차례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설레는 호기심이 되었고 골칫덩어리 쓰레기는 지역을 살리는 멋진 해결책이 됐습니다. 완벽하고 고정된 사실처럼 보였던 역사는 새로운 질문으로 가득한 흥미진진한 탐험 지도가 되었죠. 이 모든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은 뭐였죠? 네, 바로 다시 보기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혁신은 저 멀리 있는 거창한 기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향해 왜? 라고 한 번 더 묻고 조금 다르게 보려는 우리의 이 작은 시선의 전환.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디 엑스플레이너였습니다.